그래서 5강, 벌써 5강이네요. 5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제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그랬을 때, 부분합 수열, 어떤 시그마 키는 1부터 n까지 더한 거, xk가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 언제 수렴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모든 항이 다 양수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이 뭐 위로 6개고 뭐 이럴 때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수렴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다 들고 다니기 좀 귀찮으니까 간단하게 급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xn이 수렴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기법을 하나 정의를 했고요. 맨날 저렇게 수열 표기를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냥 무한대를 시그마에다가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양항급수의 수렴. 제가 양항급수가 뭔지 찾아봤는데 영어로 그냥 뭐더라? Series of Positive Number? 뭐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멋있는 이름은 없더라고요,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양항급수 이라면은 영어로도 그렇게 예쁜 이름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x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모든 n인 n에 대해서 xn이 이제 0보다 크고, 그리고 이 수열, 이 부분합 수열이 위로 6이면, 그랬을 때 얘가 수렴한다. 이게 단조 수렴 정리였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고요. 그러면 오늘 할 얘기는 좀 이거 예시를 볼 텐데, 요거가 이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팩분의 1이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려면 두 가지를 보여야겠죠. 모든 항이 양수고, 그 다음에 이 수열, 이 부분합 수열이 6에다, 위로 6에다, 이걸 보여야 될 텐데, 먼저 모든 항이 양수인 거 자명하죠. 그래서 이게 0부터 시작하니까 n인 n에다가 이제 합집합 0까지 해주면 되겠죠. 에 대해서 이제 xn이 0보다 크다. 그리고 위로 6에인 거를 보여야 되는데,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k팩분의 1이 0팩분의 1 더하기 1팩분의 1 더하기, 조금 써볼게요. 이거는 쭉 해서 이제 n팩분의 1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0팩토리얼은 1로 제 기억엔 고등학생 때 정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0팩토리얼은 1이고 1팩토리얼은 1이죠. 자, 근데 2팩토리얼은 2죠.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근데 3팩토리얼은
결국 3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4 팩토리얼 분의 1도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2의 제곱분의 1, 2의 세제곱분의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n-1제곱분의 1까지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일단 앞에서 등호를 썼던 이유는 이제 n이 작은 경우에는 같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나머지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수열이 지금 이걸 좀 더 작게 써서 자 요만큼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무한히 더해진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등비곱수니까 1-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결국 1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수열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수열 자체도 어떤 양한 급수라고 생각하고 모든 항이 양수고 이 수열도 뭐 당연히 위로 6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뭐 그거는 그냥 등비곱수를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등비 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위로 6이라는 걸 보일 수 있겠죠. 부등식처를 쓰면. 그러면 결국 이 수열도 결국 무한히 갔을 때 수렴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단조 수렴 정리가 얘기하는 게 그 수렴 값이 바로 이 수열의 최소 상계다, 슈프리멈이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열에 있는 모든 숫자는 그 슈프리멈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수열을 지금 이 수열의 수렴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쓰기 위해서 약간 장황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3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 합이. 그래서 위로 6에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은 수렴하겠죠. 모든 항이 양수고 위로 6이니까요. 그랬을 때 이 값이 수렴하는 거를 이제 2로 수렴하거든요. 자연상수 2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0부터 무한대까지 nπ분의 1의 합.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이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진짜 같은가를 보이는 게 오늘의 연습 문제입니다. 오늘은 진짜 연습 문제가 많아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지 일단 이 문제는 굉장히 보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극한을 저희가 아직 함수의 극한을 정의를 안 하기도 했지만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을 해야,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을 수열의 극한으로 생각을 해야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나마. 왜냐면 그래야 이항 정리를, 물론 이제 지수가 실수여도 이항 정리를 쓸 수가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자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항 정리를 써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연습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연습 문제가 해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봐요. 이럴 수가. 가장 까다로운 연습 문제라니. 그쵸. 사실 저도 혼자 증명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거 보고 오 이렇게 되네 하면은 하지만 제가 막
이거를 증명하려고 시도했다면 네,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고요. 10장 연습 문제까지 가도 저걸 이길 게 안 나올 것 같다고요? 이럴 수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다니. 네, 하여튼 잘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지난 시간 했던 얘기의 좀 연장선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오늘의 얘기는 오늘 이제 할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상극한과 하극한 이런 얘기를 해볼 텐데, 네. 먼저 xn이란 게 유계인 수열이에요. 유계인 수열. 유계인 수열인데 이제 사실은 유계란 걸 정의를 안 하긴 했죠. 근데 유계란 게 뭐 별게 아니라 위로도 유계고 아래로도 유계면 그냥 유계입니다. 그러니까 유계란 게 위로 유계 플러스 아래로 유계랑 동치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유계란 걸 대충 말로 정의를 했고요. 나중에 또 유계에 대한 정의를 할 기회가 나옵니다. 물론 지금 말한 거랑 똑같은 정의지만 유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유계에 대한 얘기를 잔뜩 할 또 상황이 나올 텐데 일단은 네, 위로 유계, 아래로 유계랑 동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yn이라는 수열을 정의를 할 텐데 슈프리멈 오브 xk인데 이제 k는 n에 들어가고 이런 칠판 볼드체들이 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q가 진짜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n보다 크거나 같은 k들을 모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좀 약간 풀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xn부터 쭉 다 모아둔 거예요. 이렇게 해둔 거죠. 사실은 네. xn부터 쭉 가는 그 수열의 슈프리멈을 잡은 겁니다. 슈프리멈이 그러면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6개니까 존재하겠죠. 6개인 수열로 잡았으니까 원비성 공리에 의해서 슈프리멈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 xn의 상극한이 어떻게 정의되는가? 그거는 이제 인피멈 오브 yn들의 인피멈이에요. 약간 정의가 아주 혼란스럽죠. y는 슈프리멈으로 정의했는데 상극한 또 인피멈이 나오고 아주 혼란스러운 정의인데 이거를 이제 쓰기를 리미트 슈프리멈 이렇게 씁니다. 표기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극한을 리미트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극한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라고 쓰듯이 상극한을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 좀 더 초보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에 이렇게 발을 붙여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약간 초딩스러운 표현이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극한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좀 너무 똑같으니까 빠르게 써보도록 하죠. xn이 6개인 수열이고요. 이번에는 zn이라고 쓰겠습니다. zn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슈프리멈 오브 xk인데 k가 이제 n에 들어가고요. k가 n보다 크거나 같고 그랬을 때 xn의 하극한 이거는 인피멈 여기가 인피멈이죠. 그쵸. 반대로 돼야 되니까. 네. 또 이것도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아래로 유기일 테니까 xn이라는 수열이 그러면 네, 그 부분 집합을 잡으면 여전히 아래로 유기일 테고 그거에 인피멈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대로 슈프리멈이 돼야겠죠. 아주 좀 사실 직관적인 정의는 아닙니다. 뭔가 보기에
딱 이 얘기만 듣고도 아 이게 뭐네 하고 알기에는 좀 쉽지 않죠. 아, 저 얘기요. 저게 요 밑에 있는 그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n 100분의 1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과 같다. 이 연습 문제가 해석개론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금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 여기 없어요? 아 그럼 제가 채팅을 치기는 좀 그래서 누가 채팅을 좀 쳐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채팅 치기 좀 까다로운데 이 문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 치려면 좀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안 계셨군요. xn의 하극한 그쵸, xn 하극한을 이렇게 정의했고요. 이것도 이제 반대로 빨간색으로 써보자면 표기법을 쓸 수 있겠죠. 리미트 슈프리멈 대신 인피멈으로 쓰면 되겠죠. xn 그리고 이것도 아주 좀 초딩스러운 표기법으로 쓰면 아래에다 이렇게 발을 붙여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xn 이렇게 이런 표기법을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정의만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싶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예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시 만드는 것도 좀 꽤 시간이 걸렸어요. 자, xn이 자, 제가 만든 예시를 써보겠습니다. 198, 1, 2, 9, 7, 8, 4, 8, 3, 2, 3, 5, 6, 7, 7, 4 네, 그리고 이제 5, 6, 5, 6, 5 이렇게 쭉 나가는 이랬을 때 이제yn과 zn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yn은 자, 지금 첫 번째 건 일단 여기 있는 전체 중에 슈프리멈 전체 집합에 그러면 9겠죠. 제일 큰 거. 슈프리멈이긴 한데 뭐 어차피 다 자연수니까 그냥 최대값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요. 이 예시에서는.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겠어요? 첫 번째 숫자 1을 제외하고 그 남은 것들 중에 슈프리멈이니까 9겠죠. 제일 큰 거. 자, 그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보면 9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9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쵸? 그리고 이제 9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1, 9, 8, 1, 2, 9는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게 8이죠. 이제 8을 습니다. 8이 또 다 떨어졌죠. 그럼 이제 그 남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뭔가 보면은 또 7이에요. 이제 7이 있는 데까지 다 7을 써줍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 중엔 6이 제일 크고 계속 6이겠죠? 이제 나머지는 5, 6, 5, 6 쭉 갈 거니까 그냥 6일 거예요. 네, 열심히 예시를 만든 보람이 있네요. 이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yn이 당연하게도 계속 뭐 단조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줄어들거나 아니면 같거나 단조 감소하겠죠yn이. 그런데 그럼 이제 z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볼게요. zn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지금 첫 번째 건 일단 여기 있는 전체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정확히는 피몸이지만 어차피 다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걸 생각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1이 떨어질 때까지는 1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1, 1, 1, 1. 자, 1이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 남아있는 것들 중에 그러면 2죠. 2를 이제 계속 써주면 되는 겁니다. 2가 떨어질 때까지. 여기 2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쭉 2를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남은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거 3이죠. 그러면 3 써주고 3이 벌써 떨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또 4니까 4를 써주고
네. 약간 어렸을 때 무슨 놀이하는 것 같죠? 숫자 열심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제일 작은 숫자가 5죠. 남은 것들 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슈프리멈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은 이거는 이제 y 엔들의 인피멈이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만 쓸게요. y 엔들의 인피멈인데 그러면 어차피 다 지금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제일 작은 거 선택해주면 되죠. 제일 작은 숫자 6이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인피멈 오브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xn 이거는 슈프리멈 오브 zn이죠. 근데 zn이 지금 어차피 뭐 다 단수니까 그냥 제일 큰 거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손수 제작한 예시를 살펴봤고요. 이 예시 만들기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뭐 3.14 이러고 이런 그걸 파이 소수점이나 나열할까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런 깔끔한 예시가 필요한데 잘 좀 감소도 잘 하고 좀 그런 예시가 필요한데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하면서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만든 예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는 좀 더 상극한과 하극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명제에 대해서 잘 알아본 방법 중에 하나가 필요충분 조건들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필요충분 조건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슈프리멈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이 알파인 거에 필요충분 조건은 뭐냐면 1번 모든 입실론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exists n인 n such that n이 n보다 크거나 같으면 xn이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단 다 쓰고 좀 설명을 해볼게요.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there exists infinitely many n인 n such that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 x 자, 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이걸 증명하는 것도 연습 문제입니다. 오늘은 아주 연습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제 알파가 상극한이면 알파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어떤 구간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반경 입실론의 구간을 잡으면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적당한 자연수의 어떤 적당한 자연수를 넘어가면 이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밖에는 적당히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그걸 넘어가면 이 밖에는 없다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작은 구간을 여기로 잡아도 여기 무조건 무한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적당히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xn부터는 그러니까 x 라지 n부터는 여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밖에는 알파 플러스 입실론을 잡았을 때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을 잡았을 때는 이 구간에 아무리 작은 입실론을 잡아도 이 구간에 무한히 많은 n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이제 xn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은 이제 직접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한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어떤 아주 좀 러프한 얘기긴 하지만 이 수열에 이제 수열을 점을 막 찍는 거예요. 점 막 이렇게 찍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x1 여기다 찍고 x2 여기다 찍고 x3 뭐 x4 이렇게 쭉 찍을 수 있겠죠. 막 이런 식으로 쭉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보면 어딘가 막 엄청 무한히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점들이 있겠죠. 뭐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또 다시 그림을 그려보자면 좀 깔끔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수열을 어, 그 수열을 이제 쭉 수직선 위에다 찍는다고 하면은 무한히 많이 있는 그러니까 무한히 몰려 있는 그런 점들이 있겠죠. 아주 좀 러프한 얘기고 엄밀하지 못한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점들이 한 5개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삼극한이란 건 뭐냐면 삼극한은 이 중에 어떤 거겠어요? 삼극한은 이렇게 5개 막 지금 이게 지금 수열을 다 찍었는데 무한히 몰려 있는 점들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삼극한은 어느 걸까요? 이 위에 우리가 피로 충분 조건을 살펴봤었는데 이 피로 충분 조건에 의하면 어떤 게 삼극한일까요? 그쵸. 일단 중간의 점들은 제외를 해야겠죠. 보통 이제 양끝점 중에 하나겠죠. 맨 오른쪽 또는 왼쪽.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걸까요? 하나가 삼극한이고 하나가 하극한이겠죠. 그렇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 삼극한이죠. 삼극한. 맨 왼쪽이 이제 하극한이 되겠죠. 그럼 이제 진짜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 말했던 게 이제 이 점이 이제 알파면은 어떤 이제 알파 마이너스 입신으로 잡고 알파 플러스 입신으로 잡아요. 그러면 지금 몰려있는 점들만 지금 제가 찍은 점들에만 무한이 있는 거고 나머지 곳에는 그냥 유한계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 그러니까 지금 알파 좀 더 작게 해야겠네요. 알파 플러스 입실론 이쯤에 있다고 하면은 이 밖에는 지금 유한계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적당한 라지 n을 잡아서 그거보다 크면은 전부 다 이 알파 플러스 입실론보다 작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지금 몰려있는 점들만 무한히 많은 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한 점들만. 그러면 그 밖에는 유한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러프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좀 엄밀하지 못하지만.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입실론 밖에는 유한계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알파 플러스 입실론을 잡으면. 그러면 그 유한계 중에 제일 마지막 거 그거 다음부터는 그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번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고 2번은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얘보다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게 무한히 많은가? 그쵸? 지금 여기가 이제 무한히 많이 몰려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라는 점이 무한히 많이 몰려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2번 조건도 만족을 하겠죠. 알파 마이너스 입실론보다 큰 xn이 무한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열이 몰려있는 점들이 여러 개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제일 큰 게 삼극한이고 제일 작은 게 하극한이구나. 그렇게 좀 직관적인 이해를 가자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엄밀하지 못한 느낌 있죠. 수열이 그럼 몰려있는 건 뭔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직관적인 이해를 가져가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는
올려있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가 하극한이 동시에 삼극한이겠죠. 하극한이면서 삼극한이겠죠. 그러면 뭔가 이 점으로 수렴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극한이면 삼극한이니까 하랑 상 이런 말 떼고 그냥 극한이다, 그 수열이 극한이다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잖아요. 진짜 됩니다. 그래서 하극한이 삼극한과 같으면 수렴한다. 이것도 연습 문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연습 문제를 보라색으로 쓰기로 했어요. 네, 그래야 좀 구분이 잘 가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 문제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삼극한과 하극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잠깐 좀 살펴보자면,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얘기했던 완비성 공리가 있었죠. 첫 번째 시간부터 완비성 공리가 무엇인지를 얘기했었고, 두 번째 시간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뭔지 다시 한번 써보자면, S가 이제 아래 부분집합이고 S가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리고 S가 위로 6이면 그러면 S는 최소 상계를 갖는다. 최소 상계가 이제 영어로는 뭐 슈프리멈이었죠. 반대로 뭐 S가 아래로 6개로 바꾸면 S는 최대 하계를 갖는다. 뭐 인피멈을 갖는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단조 수렴 정리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단조 수렴 정리. 단조 수렴 정리는 뭐였냐면 xn이 어떤 수열 xn이 단조 증가고 단조 증가 그리고 위로 6이에요. 그러면 xn이 수렴한다. 뭐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xn이 단조 감소 아래로 6에 그랬을 때 xn이 수렴한다. 이렇게 바꿔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도 뭐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완비성 공리로부터 단조 수렴 정리를 유도를 했었죠. 잠깐 딴소리긴 한데, 제가 이제 김김계 책을 보고 이 스터디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김김계 책에서는 단조 수렴 정리를 여기다 안 붙이고 다른 데다 붙여놨어요. 나중에 적분 쪽 가가지고 적분에서 뭐 단조 함수열이 수렴하는 단조 함수열의 적분의 수렴? 대충 그런 데다가 저 단조 수렴 정리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노토닉 컨버전스 티오럼을 거기다 붙여놨어요. 적분에서. 여기다 안 붙이고. 근데 저는 캘큘러스에서 하던 게 익숙해서 그냥 여기다가 단조 수렴 정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축소 구간 정리라는 걸 할 거예요. 이건 영어로 뭐라고 부르나 모르겠네요. 축소 구간 정리를 단조 수렴 정리가 성립하면 축소 구간 정리가 성립한다. 이거를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축소 구간 정리가 성립하면 축소 구간 정리가 성립하면 완비성 공리가 성립한다. 를 보이면 이 세 개가 동치임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동치가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뭘 보인 거냐면 P이면 Q고 Q이면 R이고 R이면 P인 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좀 더 크게 해보고
어떤 Q의 진위집합을 라지 Q라고 하고 R의 진위집합을 라지 R이라고 하면은 지금 P면 Q이면 R이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Q는 P에 포함되고 R은 Q에 포함된다. 근데 R이면 P라는 건 뭐예요? 결국 P가 R이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R이면 P다. 그러면 P는 R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다 같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게 좀 논술 같은 걸 할 때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함수 방정식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함수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놨어요. 딱 뭐 주어진 조건들 가지고 쭉 풀었어요. 그 다음에 함수 방정식의 해를 구했어요. 아, 이 함수가 된다. fx는 x가 된다. 이런 걸 이제 쭉 정렬해서 알아냈는데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fx는 x를 다시 원래 조건에 넣어서 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필요 충분 조건인 걸 보인 거죠. 그냥 P면 Q면 R이다 해서 R에서 끝나면 논술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꼭 특히 함수 방정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논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 함수 방정식에서 꼭 함수 방정식의 해를 다시 원래 조건에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 비슷한 상황입니다. 완밀성 공리로부터 단주 수렴 정리를 유도하고 단주 수렴 정리로부터 축소 구간 정리, 축소 구간 정리로부터 완밀성 공리가 유도돼서 진위 집합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유도를 다 끝마쳤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 동치인 게 보여진 거죠. 하여튼 너무 얘기가 길었고 진짜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축소 구간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축소 구간 정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축소 구간 정리가 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소 구간 정리.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연습 문제로 돌렸는데도 제가 볼 때 10시 넘어갈 것 같네요. 자, 어떤 IN이라는 구간열이 있어요. 좀 이름이 좀 그렇죠. 영어로는 뭐 시퀀스 오브 인터벌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구간열이니까 좀 이름 이상한데 하여튼 그랬을 때 그래서 구간열이 뭔지를 얘기 안 했죠. 이제 구간 그러니까 이제 수열은 수를 이렇게 열로 해놓은 거잖아요. 수들의 열이잖아요. 뭐 1, 2, 3, 4, 5 이러면 좀 가셔야 되는군요. 네. 나중에 또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수열이란 거는 이제 수들의 열이죠. 그렇죠? 근데 구간이란 건 이제 구간의 열이겠죠. 1,2란 구간, 뭐 1,3이라는 구간, 뭐 2,4라는 구간. 사실 구간이 뭔지 좀 정의를 하진 않았죠. 고등학교 때 배운 구간의 정의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구간 또 나중에 정의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구간들의 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랬을 때 모든 n인 n에 대해서 in이 6에 닫힌 구간. 자, in이 6에 닫힌 구간이다. 아직 뭐 6의 구간 정도는 정의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구간이 6에다. 그 정도는 뭐 구간도 어떤 집합이니까 구간이란 집합이 6에다. 뭐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닫힌 구간 이런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고등학교 때 봤던 그냥 A, B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나중에 또 닫히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한번 배웠었긴 하지만 뭐 구간은 무엇이고 닫히는 무엇이고 심지어 6의 닫히는 무엇인가. 6이랑 닫히는 합쳐서 그건 뭔가 그런 걸 다 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6의 닫히는 사실 정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뭐 6의 닫히인이 얼마나 또 중요한 성질인가 그런 것들을 배울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A, B다. 닫힌 구간 A, B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은 이제 공집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간도 어쨌든 집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A, A 뭐 이런 구간이 돼버리면 공집합이잖아요. 사실은 공집합도 구간이거든요. 얘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하여튼 이런 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and I n 더하기 I n에 들어가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러니까 IN이 6에 닫힌 구간이고 공집합이 아니면서 IN 더하기 I n에 들어간다. IN 더하기 I n에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이런 걸 우리가 IN이 단조 감소하는 구간열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조 감소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구간이 n번째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자, 이런 표기도 사실 고등학교 때는 안 썼죠. IND를 그러니까 n은 1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IND를 교집합해 놓은 거, 그거를 저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건 이제 고등학교 때도 쓴 편이죠. 첫 번째 거부터 무한번째까지 더한 거. 근데 이렇게 집합의 교집합,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 나온 편 아니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거부터 무한번째란 말은 좀 이상하지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IND를 교집합했구나, 그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공집합이 아니래요. 자, 뭔가 당연히 될 것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K는 1부터 N까지 I, K면은 이건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겠죠. 이건 사실은 그냥 I, N일 거예요. 계속 단조 감소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무한대까지 가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정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증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6에 닫힌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6회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6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6회가 아니라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무한대, 이것도 사실 닫힌 구간이에요. 무한대까지 가는 게 닫힌 구간인가? 제 기억으로는 뭐 저런 거를 고등학교 때는 뭐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사실 저것도 네, 닫힌 구간이 맞습니다. 네, 저것도 닫힌 구간이에요. 근데 6회는 아니죠. 무한대까지 가니까. 그러면 얘는 자,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자연수 n보다 큰 어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수는 없잖아요. 모든 자연수 n보다 큰 그런 수가 없죠. 왜냐면 자연수 집합이 6의 집합이 아니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6개가 아니라면 이런 반례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닫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닫힌이 아니라면, 자, 닫힌이 아니라는 거는 6이긴 한데 닫힌이 아니다. 자, 닫힌이란 걸 정확히 정의를 안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열린 구간은 닫힌 구간은 아닙니다. 사실 닫힌 구간이 아닌 거 이제 열린 구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0,n분의 1 이런 열린 구간은 닫힌 구간이 아니에요.
닫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정확한 정의를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린 구간은 닫힌이 아닌데,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떤 원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뭐 입시론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모든 n분의 1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 입시론이. 그런 수는 0보다 크면서 모든 n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런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 역시 공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유계가 아니어도 발내가 있고 닫힌이 아니어도 발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계, 닫힌 둘 다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랬을 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in을 an, bn 이렇게 해봅시다. 네,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n인 n에 대해서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겠죠. 왜냐면 그 in 플러스 1 다음 구간은 in에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a1보다 a2가 크거나 같을 거고 이렇게 쭉 되겠죠. 그 다음에 bn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점점 줄어드니까 구간이. 그래서 대충 그림을 생각해보면 a1, b1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드니까 닫히니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a2, b2 뭐 이렇게 a3, b3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이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and an은 bn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정확히는 그쵸. 그쵸. 같을 수도 있죠. 왜냐면 같아도 공집합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bn은 아까 봤다시피 b1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n이라는 수열이 단조 증가를 한다는 거고, 이 첫 번째 얘기로부터 단조 증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두 번째 얘기로부터는 모든 an이 b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b1은 어떤 수인데, 그러니까 p1이 상계인 거죠. 그러니까 위로 6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인 게 an이 단조 증가하면서 위로 6개인 수열이다라는 걸 보였고, 지난 시간에 말했던 단조 수렴 정리 모노토닉 컨버전스 티오럼에 의해서 a는 수렴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자, 여기에 들어가는가? 자, 이 수렴값이 여기 들어가는가 하는 연습 문제인데 좀 얘기를 해보면 이 수렴값은 생각을 해보면 단조 수렴 정리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어떤 단조 증가하는 수열이 있을 때 그 수열이 수렴하는 그 값이 바로 그 슈프리멈이다, 최소 상계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당연히 모든 an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왜냐면 그 an들의 집합의 최소 상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n1부터 무한대까지 그 집합의 in에 들어간다는 거는 모든 an들보다도 크거나 같고 모든 bn들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런 얘기인데, 모든 an들보다도 크거나 같다 그거는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그럼 이제 모든 bn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당연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AN은 이제 알파로 수렴을 하고 BN도 그 반대로 단조 감소하는 함수면서 아래로 6일 테니까 그러면 BN도 단조 수렴 정리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베타로 수렴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모든 AN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우리 보였었는데 단조 수렴 정리에서 모든 BN은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요. 또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알파가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런 정리를. 또 채팅으로 한번 너무 제가 오래 혼자 말하고 있으니 채팅으로 한번 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AN이 B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극한을 취해도 저 부등식이 여전히 성립한다. 자, 이런 정리를 뭐라고 하죠?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아무도 답을 안 해주고 계신데 이런 정리를 뭐 샌드위치 정리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용어는 뭐 조임 정리 그렇게 부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면은 사실 이게 보여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샌드위치 정리 아니면 조임 정리를 보이면 이 지금 연습 문제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축소 구간 정리를 이렇게 증명을 해봤고요. 일부는 연습 문제로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축소 구간 정리가 성립하면 완비성 공리가 성립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축소 구간 정리가 성립하면 완비성 공리가 성립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직관적인 이해를 가져가고 엄밀한 증명은 연습 문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축소 구간 정리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수직선을 이거는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있고요. 수직선이 어떤 이제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S라는 집합이 뭐 이 정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축소 구간 정리를 쓰려면 축소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그 엄밀성 공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집합 S가 이렇게 있을 때 이 S라는 집합이 비어있지 않고 위로 6이면 최소 상계를 가진다. 슈프리멈을 가진다. 이거잖아요. 자,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니까 S에서 어떤 원소 A1을 하나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S란 집합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요만큼이 이제 S다. 이렇게 좀 직관적인 표시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1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S가 위로 6개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6개를 다시 말하면 상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계를 B1 이렇게 하나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랬을 때 A1과 B1의 딱 중간 A1과 B1의 중간을 잡아요. 2분의 A1 더하기 B1 자, 거기를 잡습니다. 이렇게 여기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S에 들어가면 S 지금 안 들어가잖아. 얘가 S에 안 들어가니까 얘를 A2 얘를 B2로 잡습니다. S에 안 들어가면 B는 B란 수열을 여기로 교체하는 거고 A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또 A2와 B2의 중간을 잡아요. 여기쯤에. 자, 그러면 이건 S에 들어가죠. S에 들어가니까 얘는 이제 A를 바꾸는 겁니다. 이제는 S에 들어가니까 A3, B는 그대로 두고 B3.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는 노란색을 쓰죠. 자, 이제 S에 들어가죠. 그럼 A를 바꾸는 거예요. A4, B는 그대로 두고 B4.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과 BN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IN, 지금 이런 식으로 AN과 BN을 잡았을 때 IN이란 구간열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AN, BN. 자칭 구간 AN, BN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알파가 이 축소구간 정리에 의해서 n1부터 무한대까지 in들을 교집합해 놓은 거에 들어간 알파가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알파는 이제 C' 오브 S가 된다. 이거는 연습 문제입니다. 이것도 증명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지금 A1, B1이 요만큼이었고 그 다음에 A2, B2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A3, B3 그 다음 A4, B4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구간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점점 뭐 이렇게 줄어들면서 반 이렇게 해놓고 반 이렇게 해놓고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이 C' 오브 S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구간이 줄어들 때 그 줄어든 구간에 들어가는 그 원소는 C' 오브 S가 된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건데 직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진짜 되는지는 연습 문제를 해보시길 바랐고 아까 앞서서 한 가지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유괴 닫힌 구간이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01 01 합집합 뭐 2, 3 이런 것도 사실은 유괴 닫힌 구간이에요. 근데 그냥 그 IN을 AN, BN이라고만 둔 이유는 사실 여기서만 증명을 해도 여기서만 증명해 충분한 게 여기서만 증명을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는 그냥 확장이 가능하겠죠.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각각의 그 구간에서 따로따로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조 감소하는 공집합이 아닌 구간이 따로따로 있겠죠. 01에서 있을 거고 2, 3에서 있을 건데 그 따로따로 단조 감소하는 구간열에서 둘 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두 곳에서 다 어떤 원소 하나를 찾아낼 수 있겠죠. 교집합에 들어가는 두 구간에서 다. 그러면 두 개나 찾아냈으니까 뭐 역시 이 정리가 증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실 유괴 닫힌 구간이란 거는 저렇게 여러 닫힌 구간들을 합집합해 놓은 것도 유괴 닫힌 구간이지만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네, 그런 얘기를 빠뜨려서 다시 했고요. 벌써 10시 5분인데 준비한 얘기가 살짝 더 있긴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